조금 전 검찰로부터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만나봤다면요. 설 명절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계엄 사태가 지나갔고 이제 탄핵 국면에 맞는 설 명절이기 때문에 민심의 향배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여론조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추세로 볼게요. 당 지지율부터입니다. 계엄 직후만 해도 거의 2배 차이 났던 당 지지율. 1월부터 꿈틀꿈틀하더니 36대 34, 39대 36, 40대 38, 5차 범위 내에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상승세인 것만은 분명한데 지난주와 좀 비슷한 양상, 뭐 이 정도면 많은 보수층, 진보층이 결집했다고 하겠죠. 좀 더 주목해볼 만한 여론조사는 바로 다음 장에 있습니다. 차기 대선 인식. 오늘 한 일간지가 조사한 여론조사. 물론 5차 범위 내이긴 한데 정권 재창출해야 된다. 바꾸지 말아야 된다. 45. 정권 교체 44. 모름 11. 김기용 부대변인, 김기용 대변인. 뭐 45대 44 5차 범위 내니까 뭐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근데 뭔가 각 진영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건 분명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계엄에서 이제 탄핵 국면인데 탄핵이 인용되든 안 되든 많은 분들이 지금 조기 대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조기 대선이라 하면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 계엄을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도 2024년도에 어떻게 보면 느닷없는 계엄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권력의 추라고 할까요? 어떤 균형에 있어서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탄핵을 맞으면서 탄핵 정부로 됐는데 그 사이에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이었죠. 그때 권한대행의 탄핵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탄핵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보인 모습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한테 큰 권한이 주어졌는데 예. 그 권한을 이렇게 보면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을 얻기 위한 본인의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줄이고 대권을 향한 그런 움직임으로 국민들이 바라봤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나요? 사람 됨됨이를 알려면 예. 그 사람에게 권력을 쥐어줘봐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 더 폭주하게 되는 거죠. 권한이라는 건 뭐냐면 자제하고 절제했을 때 그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일방적인 폭주이자 폭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예. 한쪽으로 기울어진 어떤 추가 지금 균형점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화면에도 잠깐 나오지만 오늘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요. 여야 지도부 모두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귀성객들 배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주변으로 이런 소란도 있었는데요. 화면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당! 권성동! 너도 똑같이 살아갈 거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역 찾았다간 20분 만에 바로 이제 돌아갔고 저런 생각보다 큰 소란이 있었는데 뭐 이재명 대표 오늘 서울 고속터미널 방문했고요. 서울역 방문했고 여러 가지 이런 소란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여야 지도부의 귀성길 화면과 함께 이 얘기를 보겠습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45대 44라는 게 어찌 보면 뭐 지금 민주당은 여론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하고 있지만 글쎄요. 계엄 사태 탄핵 정국 이후에도 이 정도가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위기 아닌가라는 싶은 생각도 들어서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양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분명히 심화되고 있는 측면이고 저도 각 진영의 지지층들이 적극적으로 결집하고 있는 특히 보수 진영에서 그런 흐름이 두드러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물론 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고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와 경제가 망가지고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이죠. 예. 근데 그것과 별개로 정치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여당에게는 정말 전례 없는 악재가 닥친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에 직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여론조사의 추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민주당이 압도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현실적인 판단은 분명히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런 시점일수록 예. 각 지지층들에게 더 강하게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보다는 중도층을 잡아올 수 있는 확장성 있고 안정감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 부분에서 아마 표류하고 있는 무당층, 중도층이 지금 이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본인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고 할지라도 민주당을 확실하게 밀어주겠다. 이 결심까지는 하지 못한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저는 이제 조기 대선이 다가온다고 봅니다만 예.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일 것이다.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민주당도 차분하게 좀 전략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수 진보 총결집 45대 44. 그런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후보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옛날에 도지사님 나오실 때하고 안 나오시는 비결이 염색 좀 했습니다. 그게 얼마죠? 26만 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너무 맛있어요. 장관님, 아침 많이 익습니다. 해권에 한번 도전하셔야죠. 어떤 경우 아주 이거 맛있겠네. 예. 바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인데 이재명 30일, 김문수 10일,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3. 물론 뭐 이재명 대표 독주 체제를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이 두 자릿수가 나왔고 뭐 이 여론조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김문수인가라는 질문을 저도 최근에 주변에서 참 많이 봤는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일단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에 이 서영교 의원인가요? 국무위원들 상대로 전부 다 일어나서 사과의 인사를 하라고 했을 때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김문수 의원이었고 또 김문수 의원이 옛날에 이 국민의힘 쪽에 있다가 탈당을 해서 자유통일당에 있었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가 했던 그쪽에 당 대표까지 역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본인의 어떤 색깔이 그러니까 탄핵 반대,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엄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 사실은 이제 지난번 이 공수처에 이 체포 전국이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준 측면이 있습니다. 예. 공처가 여러 가지 어떤 수사에 이 여러 가지 실수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면서 사실상 그것이 보수층들 일부 보수층들을 좀 결집하게 만들었고 그 결집하게 만든 어떤 지지율의 어떤 후광 효과 그걸 지금 김문수 장관이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즉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지율이 사실상의 이제 이 김문수 장관이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그런 어떤 지금 배경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갑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뭐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뭐 대권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던 분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부상이 아마 본인도 좀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심 또 본인도 생각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막 여론조사 막 이름 그렇죠. 이렇게 오르내리면. 오르면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뭐 하고 싶어 하더라도 안 오른 사람이 있고 안 하고 싶더라도 오른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밀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 수사나 어떤 탄핵 국면이 조금의 이제 공수처의 어떤 이 대립 국면이 지나가면서 예.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당 지지율도 보셔서 알겠지만 예.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조금의 어떤 이제 올라가다가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예. 민주당도 이제 조금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국면에 들어갔고 예.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꽤 다음 주부터는 꽤 논쟁적인 이슈들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게요. 아마 그런 것들이 있으면 실제 이제 김문수 장관으로 결집했던 이 지지층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결론이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나온 이 여론조사를 조금씩 더 뜯어보면요. 김기웅 대변인 여기 보면 다 거의 비슷하거나 좀 떨어졌는데 김문수 장관만 4%포인트 올랐어요. 네. 7에서 11. 근데 여기 보면 뭐 좀 더 땡겨서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의견 유보가 36과 33. 물론 뭐 저희가 다 모든 후보를 다 하나하나 헤아린 건 알지만 의견 유보,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건 3% 줄었는데 김문수 장관만 4% 늘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강경보수, 강성보수가 결집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예. 그 1월 셋째 주 조사 저 회색에 다 도안 합이 23이고요. 예. 지금 4주차 저 오렌지색, 빨간색을 다 도한 게 23입니다. 그러니까 3주 때 1월 3째 주 때 김문수 지사의 어떤 존재를 알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아 뭔가 1등 주자이기 때문에 지금의 중도나 어떻게 보수 입장에서는 누가 되든 지지율이 높은 사람한테 조금 더 표를 줘야겠다, 지지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당 지지자 중에서 후보자 가운데 뭔가 이재명 대표와 이길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격차가 덜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은 한번 지지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8년 전에 그런 아픔이 보수 쪽에는 있습니다. 그때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 세 사람이 나와서 예. 전체 합 같은 경우는 52지만 그때 문재인 후보가 가졌던 그 득표율이 41%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상황은 누구의 어떤 한 사람을 딱 특정하기보다는 이른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그런 후보를 관망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서 예.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1등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세훈 밀어준다? 후보가 예. 조금 밀어주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뭐 반 이재명 정서가 워낙 강하니까 우리는 이재명 대표가 나는 게 땡큐다 뭐 이랬는데 김문수 장관을 향해 땡큐를 외친 야당 인사들도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만나볼까요? 그러면 땡큐죠. 됐습니다, 김땡큐죠. 됐어. 김땡큐. 되면 좋죠. 이재명 없는 민주당이 우리가 두려운 건 사실이죠. 근데 이재명 있는 민주당이라면 비교적 쉬운 대선 후보다. 원래 뭐 정치인들은 말로 먹고 사는 거니까 제가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의 보수 잠룡들이 너도 나도 외쳤던 건 내가 이재명에 맞상대고 쉽게 이 대표를 이길 수 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후보 안 되면 오히려 되레 싸우기 힘들다는 얘기였는데 그 장현주 변호사님, 김문수가 대선 후보 결정되면 우리로서는 좋다. 뭐 서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과연 중도 외연 확장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김문수 장관이 선전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으로서도 마냥 환영하기만 할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거든요.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서울역에 명절 인사를 갔지만 시민들의 냉랭한 반응도 체감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지지율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 착시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지지율 국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착시 효과를 보지 말고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도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이런 지지율 면에서 선전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와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저는 더 당혹스러운 건 오히려 국민의힘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중도 확장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라는 반응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이 사람도 지금 당대표에서 물러난 지가 한 달 정도 됐나요? 한동훈 전 대표. 그런데 오늘 점심쯤에 의미심장한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한테 먼저 문자가 왔어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왔더라고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잘 지내죠? 했더니 답변을 곧바로 보냈거든요. 거기서 뚝 끊어졌어요. 잘못 보냈나 싶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많은 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나. 뭐 그동안은 아까 이른바 온라인 커뮤니티 찍혔던 뭐 소소한 목격담들이 있었다면 오늘
국민의힘의 비례초선 진종호 의원이 본인 SNS에 사진 한 장 올렸어요. 저게 며칠 전인 줄 알았더니 저희 채널의 최승현 기자가 취재를 해봤더니 오늘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진종호 의원. 이현정 의원님. 네.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진종호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사실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됐었는데 두 사람의 오찬 뭡니까? 친한계가 뭉치는 겁니까? 이거 한 전 대표 오랜만에 사진 찍힌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함께했던 인사들이 새로운 단체 톡방을 만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이름이 시작 2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친한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빠진 사람이 딱 2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장동혁 전 최고위원과 진종호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진종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그 한동훈 지도부가 해체되는 데 있어서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발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 배신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마 이제 본인이 최근에 이 한동훈 전 대표와 당시에 했던 자기가 이런 결정했던 상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어떤 계획된 게 아니라 당시 그 의총 분위기가 워낙 그렇게 몰고 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장동혁 전 최고하고는 조금 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종호 의원과. 장종호 전 최고는 조금의 한 대표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노선 차이라든지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사진을 올린 이유는 결국 이제 한 전 대표가 그동안 뭐 포용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즉 자기 사람을 이제 챙기고 만들어 나가고 확장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서 아마 이 사진을 올리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한 전 대표가 진종호 의원이 물어봐서 저거 올려도 됩니까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면 저 사진을 올릴 수가 없었던 네.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최근에 한 전 대표가 이래저래 여러 사람들과 물밑에서 많은 비공개 만남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단 이재명 대표의 재판 날짜가 이제 거의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이게 거의 윤곽을 잡아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제 조기 대선이 뭐 있다는 거는 거의 한 70~80%가 그렇게 전망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이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이제 예전과 다른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다른 게 지금 국민의힘이 하나로 일단 뭉쳐 있다는 게 좀 다른 의미예요. 네. 이제 거기서 이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문수 장관의 어떤 부상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실제로 좀 요동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탄핵에 대한 어떤 입장,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명태균 씨 수사에 대한 어떤 이 문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그러면 민주당 후보 이재명 대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굴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되겠죠. 예. 예.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보수 지지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선택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그런 행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여전히 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워낙 강성 이제 보수들의 어떤 한 대표에 대한 어떤 윤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어떤 여론들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아마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현정 의원 말씀 원래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99가지, 99가지가 달라도 하나만 같으면 이제 포용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종호 의원이 그때 탄핵 국면 때 한동훈 전 대표와는 좀 상황이 달라서 했지만 뭔가 저 사진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한 전 대표가 조금씩은 아주 약간의 군부름 떼는 거 아니냐. 박성미 비서관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장현주 변호사도 오히려 땡큐고 중도 확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아까 얘기했던 오세훈 시장 같이 국민의힘에서 비교적 중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사람이 나오면 아까 정권 교체론과 45대 44 비슷하다는 취지. 민주당에서도 그런 게 좀 위협적인 겁니까? 글쎄요, 한동훈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위협적으로 생각할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저지른 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고 검사 출신 정치인이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인 행태의 한계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되어서 대선에 나왔을 때 과연 그를 지지해 줄 것인가 어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예. 뭐 처음에는 비대위원장으로 시작을 했고 그 뒤에는 당대표로 선출이 되어서 이제 몇 달 동안 중앙 정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줬는데 이게 총선에서 저는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인 한계 이런 것들 좀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 뒤에도 어떻게 보면 이 비상계엄 이후에 뭐 비상계엄이 불법계엄이고 위헌적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까지는 좋았으나 예. 그 뒤에 마치 한덕수 총리와 권력을 좀 나눠 갖는 듯한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했던 것, 뭐 본인이 이제 마치 이제 국정 운영을 주도해 가려는 듯한 모양새를 알겠습니다. 보였던 것,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한동훈 대표의 한계를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